가타기리 마이코 씨는 택시기사입니다. 30대 중반에 이혼을 경험했던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와 택시기사로 인생 재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판매원이었던 그녀는 접객업 경험을 한껏 살리며 좋아하는 운전을 일삼아 이종 면허를 취득해 택시기사가 됐죠. 그런 그녀도 경력 15년의 베테랑 경지에 이르렀는데 그 경력 속에서의 공포체험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추적추적 계속해서 내리던 비가 밤이 되어서도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온천가에 면한 관광지인데다 장마철처럼 비가 내리는 날인 덕분도 있어 여기서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평일에 비해 많았죠. 시간은 저녁 8시. 슬슬 회사로 돌아갈까 생각했을 즈음 손님을 한 명 태우게 됩니다. 정말 고맙군요. 미안합니다.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작은 손수건을 우산 대신 덮고 온 남자는 뒷좌석에 앉으면서 그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가타기리 씨가 조수석 쪽에서 수건을 꺼내 건네주려 하자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벌써 펑 젖었으니까요. 그것보다 여기에서 땡땡폭포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목적지까지 1시간 남짓이라고 하니 남자는 거기로 가자고 가타기리 씨에게 전했습니다. 비 많이 오네요. 중년 남자는 차에 타고부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들어보니 간사이 쪽에서 관광차 왔다는 것. 멋진 풍모로 보아 어디 회사의 중역을 방불케 했습니다. 관광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정장을 맵시 있게 차려입은 것에 조금은 위화감을 느꼈지만 회사에서 보내주는 위로의 여행일 가능성도 있어 가타기리 씨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런데도 신경이 쓰였던 건 이런 시간에 땡땡 폭포로 향하는 목적인 겁니다. 그곳은 관광 명소이기도 하지만 자살 명소로도 유명했거든요. 설마 이 남자는 극단적 선택을 목적으로 폭포로 향하는 건 아닌가? 가타기리 씨는 의심했죠. 손님, 간사이 분이신가요? 숙박하실 여건은 정하셨겠죠? 가타기리 씨는 은근슬쩍 떠보았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숙박할 곳은 벌써 정했죠. 근데 볼 일이 있어서 낮에 땡땡폭포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밤에라도 괜찮으면 한번 봐둘까 생각해서요. 그나저나 이런 시간에 미안하네요. 아니에요. 그게 제일이니까 괜찮아요. 가타기리 씨는 그렇게 대답하며 차를 몰았습니다. 1시간 정도 달리니 목적지인 땡땡폭포에 도착했습니다. 표시된 요금은 9,000엔 이상. 남자는 1만엔짜리 지폐를 가타기리 씨에게 건네고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아무리 봐도 팁으론 부족하겠지만요. 하고 웃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 손님, 돌아가실 땐 어떡하실 건가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기다려드릴까요? 가타기리 씨는 우산도 쓰지 않고 폭포로 향하는 남자에게 그렇게 말을 걸었죠. 남자는 뒤를 돌아 고맙긴 합니다만 돌아가는 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럼 수고하세요. 그렇게 대답하고 폭포 소리가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며칠 뒤 회사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지역신문을 보는데 땡땡 폭포에서 남성의 극단적 선택인가? 라는 기사의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기사에는 땡일 이른 아침 근처의 주민이 땡땡 폭포에서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 경찰에 알렸다. 현장에 온 경찰에 따르면 용소 근처에서 50대 전후의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 그 후 남성의 사망을 확인했다. 현장에는 다툰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극단적 선택으로 보인다. 높이 30m의 전망대 펜스를 넘어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의 소지품으로
오사카에 거주하는 만다 사부로 씨라는 걸 확인했다. 기사 마지막에는 얼굴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 그건 틀림없이 며칠 전 가타기리 씨의 택시에 탔던 남자였죠. 우와, 자살할 사람을 태웠어. 가타기리 씨는 귀찮은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닌가 싶어 불안해졌습니다. 그 불안함대로 남자의 자취를 쫓던 경찰에서 마지막으로 택시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타기리 씨는 조사를 받게 된 거죠. 택시에 태웠던 당일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경찰이 물어봐서 가타기리 씨는 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는 걸 설명. 경찰은 딱히 의심하는 일은 없었는데 몇 차례에 걸친 탐문 수사에 대한 협조 요청 등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의 일입니다. 그날도 장마철 아니랄까봐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날이었지? 그 남자를 태웠던 게. 가타기리 씨가 그날을 생각하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누군가가 택시 창문을 두드렸죠. 소리가 나는 방향을 봤더니 거기에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봤더니 그 극단적 선택을 했던 남자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타기리 씨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남자는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가타기리 씨는 어쩔 수 없이 뒷좌석 문을 열었죠. 남자는 무거운 몸을 털썩 뒷좌석에 던져 앉습니다. 미안합니다만 땡땡폭폭까지 부탁합니다. 저번과 똑같은 목적지를 말하는 남자에게 가타기리 씨는 잠자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아, 비 많이 오네요. 룸미러 너머로 보이는 남자는 이전과 변함없는 모습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남자가 왜? 하고 생각하는 반면 어쩌면 닮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가타기리 씨는 그렇게 마음먹기로 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땡땡퍼퍼까지 무슨 일이세요? 가타기리 씨는 과감히 남자에게 물었죠. 그러자 남자는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조금 볼 일이 있어서요. 하며 가볍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가벼운 말투에 공포를 느꼈죠. 학생들의 담력 시험도 아닌데 이런 시간에 가벼운 볼일이라니. 그 대답에 가타기리 씨는 불신감이 더해졌습니다. 1시간 정도를 달리니 목적지에 도착했고 남자는 1만엔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거스름돈 됐습니다. 아무리 봐도 팁으론 부족하겠지만요. 요금을 낼 때 저번과 같은 말을 하고 웃으며 차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더욱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남자에게 물을 생각이 들지를 않아 가타기리 씨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백미러로 남자를 봤더니 폭포 쪽으로 바로 향해 가는 모습이 보였죠. 실은 그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아까 차에 탔었어. 회사로 돌아와 남아있던 동료들에게 아까 일을 말하자 모두 큰일을 겪었다며 동정의 말들을 해왔습니다. 보통의 느낌대로라면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일축당했을 테지요. 그렇지만 택시기사 중 베테랑에 속하게 되면 하나둘쯤은 섬뜩한 일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두 어서 액막이 받으러 가라고 권유했다고 하네요. 심령현상 같은 곳에는 회의적인 가타기리 씨는 권유받은 대로 액막이를 받으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액막이를 받을 걸 하고 후회하게 되죠. 맞습니다. 짐작하신 대로 다시 그 중년 남성이 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땡땡폭포까지 부탁합니다. 그날은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저녁 8시를 지나서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젠 가타기리 씨도 승차 거부할까 망설였으나 너무 무서워 거부할 수가 없었죠. 어쩔 수 없이 남자 말대로 땡땡폭포로 출발했습니다. 이 남자는 왜 내 택시만 타는 거야? 핸들을 쥐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년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야, 이런 시간에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이것도 일인데요. 그러고 보니 전에도 이 차에 태워줬죠? 대화 도중 남자가 전에 탔던 일을 물어봤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했던 가타기리 씨가 이건 솔직히 말하기로 했습니다. 아, 네. 잘 기억하고 있어요. 분명히 관광차 오셨다고. 오, 역시나 그때 그 기사님이시구만. 남자는 몸을 앞으로 내밀며 재미있다는 듯 대화를 계속합니다. 매번 때마다 이런 시간에 땡땡폭포까지 데려다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네요. 아니요. 저도 제 차만 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야, 기이한 인연이네요. 3번이나 그쪽 택시에 타다니요. 신중하게 말을 골라가며 대답하던 가타기리 씨에게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던져왔습니다. 기사님, 3번이나 자살하는 남자를 태우는 건 어떤 기분이요? 뻔뻔스러운, 아니 섬뜩한 표정을 떠올린 남자와 룸미러 너머로 눈이 마주칩니다. 가타기리 씨는 대답하기 곤란하기보다는 공포로 인해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 그저 핸들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인 후 그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손님, 그런 농담은 하지 마세요. 만약 정말 돌아가신 분이라면 제 택시를 탈 수 없잖아요. 아니면 손님은 정말 귀신인 건가요? 그 말에 남자는 정색을 하더니 잠시 침묵합니다. 남자는 천박한 목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 기사님, 용서해요. 조금 놀래주려고 생각해 농담한 것뿐이에요. 정말 미안합니다. 남자는 그러더니 조금 심각한 표정이 됩니다. 나는 죽을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땡땡폭포도 그중 하나지. 실은 예전에 헤어진 마누라랑 여기 딱 한 번 왔었네요. 마누라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던 장소라서 여기라면 죽을 수 있겠다 생각은 했는데. 남자는 한 호흡을 쉬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저승으로 갈 수가 있어야지. 아직 이승에 미련이 남은 건가? 이 말을 남자가 입에 올렸을 때 딱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1만엔짜리를 받고 가타기리 씨가 정산하려고 하자 거스름돈은 됐어요. 적지만 팁으로 받아줘요. 그러면서 내리는 남자에게 가타기리 씨는 말을 걸었죠. 손님,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남자는 그 자리에 딱 하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급한 웃음소리를 주위에 울리며 남자는 쏘아붙였습니다. 기사님, 나는 이제 죽을 겁니다. 좋은 일 같은 건 없어. 그런 말을 남기고 남자는 엄청난 기세로 달려갔습니다. 가타기리 씨는 말합니다. 정말 의미를 알 수 없는 체험이었어요. 그 남자의 목적도 끝까지 알 수가 없었고 그 이야기도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세 번째에선 솔직히 말하자면 겨우 그 남자에게서 해방된 기분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남자가 차에 탔을 때 더 이상 살아있는 느낌은 아니었으니까요.
세 번째 승차 이후 그 남자가 가타기리 씨의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